첫 번째 경기 이제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이 경기는 이제 FA컵 4라운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2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이제 비수마 그리고 이제 사르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벤 데이비스와 지금 로셀소 또한 결장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토트넘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홀란드 그리고 스톤스 그리고 좀 아킨지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물론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지금 이제 복귀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결장의 무게가 좀 쏠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장자를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전력 손실이 큰데도 불구하고 최근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번외로 이제 베르너와 드라구신을 이제 최근에 토트넘이 영입했고 두 선수 다 이제 직전 맨유전에서 이제 경기를 치렀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이적생들의 그런 활약이 어느 정도 좀 돋보이면은 좀 토트넘도 나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토트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더브라이너와 도쿠까지 돌아왔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적 흐름 그런 게 다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싶네요. 자,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맨시티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맞대결처럼 좀 볼을 약간 소유하면은 좀 빠르게 좀 공격으로 전환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 이제 리그에서의 맞대결에서도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토트넘이 수비보다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화력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3대3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뭐 지금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뭐 수비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좀 내기는 다소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지난 그 맞대결처럼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비수마, 로셀소 등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아요. 네. 그에 반해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그리고 덕배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막강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지난 맞대결보다 토트넘의 상황이 더 안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이제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약간 좀 감안해도 현재 약간 양 팀의 전력 차 그리고 맨시티의 지금 최상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분석해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 맨시티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여기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 햄무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필드 웬즈데이 대 이제 코번트리, 이제 2부 리그 팀들의 맞대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칼럼 패터슨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공격수인 하즈라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이제 양팀 다 좀 핵심 선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이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코번트리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화력전에서 오히려 코번트리가 우세를 보이며 이제 승리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공격적이긴 해도 좀 좋은 전개로는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침투나 측면 전개가 좋고 굉장히 좀 최근 간결한 플레이를 보이면서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좀 공격에서의 효율성만 따질 때는 코번트리가 더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재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 퀄리티를 봤을 때 코번트리가 더 나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리그에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보다는 다음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힘을 뺀다고 하면은 오히려 세필드 웬즈데이 쪽이 라인업에서 힘을 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건 뭐 이제 상대 전적까지 뭐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코번트리가 이겼을 정도로 많이 또 강했고, 그리고 현재 뭐 코번트리가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 요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코번트리 사이드. 그리고 이제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그래서 코번트리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코번트리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틀 시티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이제 브리스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반면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지금 미드필더의 쌍가레, 그리고 지금 니아카테, 그리고 아이나, 그리고 이제 오리에까지 지금 전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핵심인 지금 아워니를 포함해서 엘랑가까지 지금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결장자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토화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니아카테, 아이나, 오리에 전부 다 이제 좀 수비 쪽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주요 선수들이 다 빠진 거는 노팅엄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브리스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FA컵에서 웨스트햄을 꺾고 이제 4라운드에 진출하며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햄과의 그런 컵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에서도 잘 버텼고, 그리고 홈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만들었죠. 3243님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브리스틀 시티가 KWCH 3243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3243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또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3243님. 자, 네 어쨌든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면은 브리스틀 시티가 일단 뭐 컵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지금 브리스틀 시티를 무시하기에는 많이 좀 브리스틀 시티를 좀 무시하기에는 많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2부 리그에 있을 때도 브리스틀 시티 상대로 강했긴 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의 전력 누수가 많이 크고 그리고 홈에서 브리스트 시티의 조직력도 지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생각 이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리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트 시티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만약 뭐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트 시티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FA컵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알라베스 이제 리그 경기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저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길 뻔했지만 이제 후반에 내리 3골을 실점하면서 3대2 패배를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알메리아가 일단 이번 시즌 수비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리드하고 있는 경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직전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던 거를 역전패를 당했죠. 아무튼 이런 좀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컵 경기에서 빌바오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 최근 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연승 중으로 흐름 또한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 자 일단 뭐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이제 리그 첫 승을 달성하기는 적합한 경기라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약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좀 수비가 헐거운 알메리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역시 좀 두 팀 다 공격에서 약간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자, 솔직히 뭐 지금 알메리아가 이제 뭐 후반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제 슬슬 첫 승을 거둘 만한 좀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번 경기가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보여준 게 없는 알메리아를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알라베스의 기세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타이밍적으로만 보고서 약간 알메리아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뭐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알라베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제 알메리아가 약간 좀 첫 승 타이밍이 슬슬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보여준 것만 보고서 따졌을 때는 저는 그래도 알라베스 사이드 볼게요. 알라베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라베스 프랜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오바. 네, 그렇죠. 혹여나 이제 뭐 알메리아가 이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좀 오바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배당 대비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마인츠.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마르모 씨를 포함해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재성 선수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직전 경기 다름슈타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이제 2대 2까지 좀 따라잡히면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에서의 그런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좋지 못했던 그런 프랑크푸르트죠. 자, 그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뭐 최근 홈에서는 이제 뭐 미넨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이제 메른글라드바흐 상대로도 좀 승리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직전 경기 뭐 다름슈타트한테 무승부를 뭐 한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패배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만큼 좀 승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황이에요. 저희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게 좀 눈에 보이죠. 저희가 일단 뭐 후반기에 어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전반기는 그야말로 좀 가장 좀 기량이 저하된 그런 좀 팀 중에 한 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주저리 아까 말씀 들어봤고,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공격 전개나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긴 한데 특히 홈보다 원정에서 더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프랑크푸르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게다가 뭐 이제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이제 전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롱볼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유의미한 지금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좀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공격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이런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승. 이거는 언오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고, 게다가 이제 마인츠가 좀 많이 득점력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오바를 보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토리노 경기. 자, 일단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국미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누미쟁 결정에 대해서 13님 말씀드려봅니다.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물결표. 13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열혈 되신 것도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꾸준히 50개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님.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13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승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큰 그런 칼리아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 지금 5경기 연속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원정 득점이 없을 만큼 골 가뭄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도 공격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더 많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를 말씀드려봤고,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물론 뭐 이제 토리노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원정에서의 토리노가 솔직히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홈과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그러니까 현재 뭐 이제 토리노의 그런 원정 경기력이나 약간 좀 득점력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좀 다소 답답하게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칼리아리가 더 공격에서 기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전체적인 약간 밸런스는 토리노가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의 지금 저조한 공격력이랑 성적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홈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그래서 칼리아리 프렌스 그리고 언노바는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스타드렌. 일단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들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강등권이긴 하지만 이제 시즌 초보다는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는 뭐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되냐 안 되냐 좀 소리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역시 좀 근본 있는 팀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그런 약간 좀 리옹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도 3경기 연속 패가 없을 만큼 원정 성적도 다소 좀 괜찮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뭐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많이 약세인 팀인데 최근에 원정 성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좀 측면 위주로 어느 전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뭐 렌에 비해 좀 리옹이 좀 더 그 측면에서의 수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좀 측면에서 고전할 팀을 리옹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두 팀 다 지금 수비 밸런스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렌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자, 다만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이제 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리옹보다는 이틀을 덜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 우세한 팀은 좀 리옹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래도 뭐 이 경기는 뭐 물론 뭐 지금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리옹 정배 사이드는 뭐 크게 좀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좀 스타들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좀 체력적인 열세 이런 것 때문에 좀 리옹이 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스타드렌이 과연 좀 질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타드렌 사이드 볼게요. 네, 스타드렌 프랜슨 보는 경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드렌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네, 어느 정도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첼시 대 에스턴 빌라. 자,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첼시 핵무나 이제 무승부 중에서 가져가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2.5 기준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즈볼레 대 이제 비테세. 자,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즈볼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핵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쵸, 언어바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근 좀 즈볼레 수비가 많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대 전적에서는 요 두 팀이 좀 언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영어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충분히 뭐 오바가 날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즈볼레 승, 햄무의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